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성공으로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 자력 발사국 대열에 7번째로 속하게 되며 우주강국 반열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우주 경쟁인 뉴스페이스 시대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누리호의 성공은 1993년 6월 한국 최초의 광 로켓인 관측 로켓을 발사한 지 30년 만에 이뤄낸 놀라운 쾌거였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올 하반기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는 것은 비용도 부르는 대로 주어야 했지만 각국의 정세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우리가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마음껏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며 말 그대로 우주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한 국내 전문가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주 외교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순수 기술로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오자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에 참여한 모든 분들 축하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방송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누리호 모든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말고 힘써 나갑시다. 대한민국 만세. 전세계 열신들도 한국의 누리호 성공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높게 평가했는데 중국은 유독 이를 깎아내리고 견제하는 듯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국 과학 전문 매체인 펀저우싱 천다아이는 누리호는 지상 600에서 80km 지구 저궤도에 1.5톤 중량의 실어를 나를 수 있도록 개발됐다면서 이는 1970년대 중국에서 개발한 창정 2호 2단 로켓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50년 전에 성공한 기술이라면서 성과를 깎아내리며 떠벌리지 말라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거의 러시아 기술로 쏘아 올렸지만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반응이 미국이 대중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주요 동맹국인 한국이 누리호를 기반 삼아 ICBM 등을 개발해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최근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등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어 과거 사드 때와 같이 직접적인 압박이나 비판하지 못하자 한국의 기술 개발 자체를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간의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누리호 발사를 우리 군의 ICBM 기술 확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전문가 입을 빌려 우주로켓 꼭대기에다 위성을 얹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고 만약 거기에 탄두를 장착하면 무기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주 발사 성공은 장거리 로켓 시험에 성공한 것이고 이는 장거리 미사일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이미 북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군사 초강국으로 둘러싸여 있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한국 여론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쏘아 올린 백두산, 은하, 광명성 등 장거리 로켓이 화성 계열 ICBM 개발에 모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꾸준한 로켓 개발로 괴물 ICBM이라 불리는 화성 17형을 만들었는데 이는 최대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의 엔진이 총 4개가 들어가는데 한 개당 추력이 40톤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가 한 묶음으로 들어가 전체 추력이 무려 300톤이나 됩니다. 이는 15,000km나 날아가는 북한의 화성 17형을 압도하는 성능으로 누리호를 ICBM으로 개발하면 진정한 괴물 ICBM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최근 대만은 중국이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유시쿤 대만 국회의장이 중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대만의 윈펑 미사일이 베이징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시쿤 국회의장은 베이징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2,000km의 윈펑 미사일을 언급하며 천수 이벤 총통 재임기 시절부터 베이징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개발이 완성된 상태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발끈하며 감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시도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분명 중국은 대만의 이런 발언에 분노하며 맞대응했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만은 국방비의 약 54%를 미사일 개발 사업에 투입하여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못 막은 것도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대만은 사전에 공격을 차단할 미사일이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누리호를 성공시킴으로써 사실상 ICBM 기술까지 확보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위협에도 억제력을 가지는 동시에 공격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운 바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앞으로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베이징이나 주요 도시는 물론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한국이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섣불리 중국이 나서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이뤄질 때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기지가 감시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신들의 레이더로 한반도를 뻔히 감시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절대 하지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누리호 발사로 이런 중국에게 큰 한 방을 먹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군사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한국이 스파이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보내 지구 주위를 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확실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누리호를 스파이 위성 발사 및 궤도 안착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자체 군사정찰 위성이 없어 북한의 전략시설을 모니터하는데 미국 스파이 위성이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쏘아올린 정찰 위성으로 북한의 핵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움직임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여기에 실린 4개의 큐브 위성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약 180kg 중량의 큐브 위성 4기는 우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각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대학의 학생들이 2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이 큐브 위성은 일주일 뒤부터 이틀에 하나씩 사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선대의 스타큐브2는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로 백두산 천지 등을 포함한 한반도를 관측하게 되고, 카이스트의 랑데브는 초분광 카메라가 탑재되어 지구를 촬영하고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를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쏘아올린 큐브 위성 중에는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 박성영 천문우주학교 교수팀이 내놓은 미먼입니다. 미먼은 미세먼지 오염을 관찰하는 임무를 가진 위성으로 9일에 한 번씩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공간 해상도를 높였습니다. 연세대 연구진은 미먼의 무게가 3.4톤에 이르는 헤비급 위성인 천리안 2비호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위성이지만 서해 미세먼지 추적 임무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천리안 2비호가 이미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미먼이 구름 데이터를 보정하면 연구 데이터의 질이 더 높아진다며, 미먼이 저고도에서 구름을 촬영하면 데이터 품질이 훨씬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먼이 천리안 2비 위성의 미세먼지 연구를 상호 보완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2비는 2020년 한반도를 향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위성은 구름 등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천리안 2비는 해상도와 촬영 가능 횟수 등 해외 위성보다 성능이 뛰어나 자세하게 보였습니다. 분명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흘러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미먼이 보완하여 더 확실한 미세먼지 흐름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먼지는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단숨에 일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한국이 새로운 우주시대에 들어서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이들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